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그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모두 공범으로 봤습니다. 네, 검찰이 주목하는 건 이들의 역할 분담인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는 대장동 4인방으로 불리는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영 변호사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준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영학 회계사가 공모 지침서에 담길 내용을 정리해서 김만배 씨에게 주면 유동규 본부장을 거쳐서 공사 전략투자팀 차장이었던 정민영 변호사에게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 등은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만에 고물가에 국민들 허리가 휘는 요즘 물가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은행 대출 금리인데요. 8월 말 3%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느새 5%대를 가뿐히 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달 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면 6%대 금리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이 형편에 맞춰 이 대출을 받아놓고도 하루가 다르게 뛰는 금리에 가계 부담이 더 커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통금 해제 첫날이었던 11월 1일 밤 풍경은 어땠을까요? 서울의 번화가는 밤새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로 북적댔고 24시간 영업을 알리는 간판에도 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가게들이 영업을 끝내고 한산했을 시간에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찬 모습이었고 늦은 밤까지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자영업자들도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심야 택시 이용객이 늘면서 일부 시민들은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일상 회복에 자영업자들은 한시름 놨지만 당분간 심야 택시 전쟁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 첫날이었던 지난 1일 이 경찰이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하루 동안 29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면허 취소 수준은 200명에 달했고 면허 정지 수준은 89명, 나머지 10명은 측정을 거부해 연행됐는데요. 경찰은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연말연시 술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89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6만 7,9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2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총 4,122만 4,500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2차까지 접종을 마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3,880만 4,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는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실 필요 있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 보시면 강원 영동과 강원 영서 북부, 경북 동해안에 1mm 내외로 비가 오겠고요.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0도, 한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1도 선이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11월 첫째 주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요일을 달린 남자 김수현입니다. 네. 수연 왕자. 아, 예. 점점 증상이 더해가. 네. 그럼 오늘 연예 소식 먼저 키워드로 좀 알아보죠. 네, 오늘 연예 소식 키워드 이런 모습이지만 제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앓는 배우 윤정이 방치 논란 재점화입니다. 피아니스트 백건호 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아내 윤정희 씨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 마침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게 사건을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배우 윤정희 씨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데 가족들이 방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린 게 올 2월이죠? 2월에 네, 맞습니다. 그랬죠? 올해 2월 5일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 그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여배우가 파리 외곽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딸들로부터 방치당하고 홀로 투병 중이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익명의 이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어져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형제들이 찾아가려서 이제 만나려고 해도 마치 죄수를 면회하듯이 시간과 횟수를 정해놔서 그때만 찾아갈 수 있었다라고 덧붙여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배우가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 결혼한 국내 최정상급 원로 여배우인 윤정희 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아내 윤정희 씨 방치 의혹에 대해서 백건우 씨 측의 입장은 어땠나요? 네, 백건우 씨 측 입장은요, 이 논란에 대해서 해당 내용은 거짓이고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가족과 이 법원에서 지정한 간병인의 따뜻한 돌봄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정면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게 워낙에 떠들썩한 사건이었는데 백건우 씨하고 윤정희 씨 동생들 사이의 갈등이 이제 또 터져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핵심은 어떻게 보면 성년 후견인 제도, 누가 윤정희 씨의 후견인이 될 것이냐, 누가 보호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백건우 씨 가족이 지금 성년 후견인 제도로 윤정희 씨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생들의 주장은 아니 우리를 못 만나게 한다, 볼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뭐 우리 언니, 우리 누나가 지금 잘 보호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네, 여기서 잠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성년 후견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윤정희 씨의 성년 후견인은 누군 거예요? 바로 백건우 씨와 윤정희 씨의 딸인데요. 이 지금 윤정희 씨의 동생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백건우 씨가 후견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실제로 신청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백건우 씨는 아니 내가 연주하느라고 1년 내내 해외로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또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백건우 씨가 이와 관련해서 처음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렇죠. 일단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이제 후에 조금 이제, 국내 공연을 주최하는 측에서 백건우 씨 입장을 좀 내놓긴 했는데, 직접 입을 연 건, 대중 앞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지난 10월 28일이었죠.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영화배우 윤정희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배우 윤정희는 매일매일 평화롭게 자신의 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윤정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들은 윤정희의 건강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리고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형제 자매뿐입니다. 네, 이렇게 기자회견을 연 이유가 있었죠. 그렇죠. 지난 9월이었습니다.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윤정희 씨가 어떤 방치돼 있다, 동생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방송이 전파를 탔습니다. 백건우 씨가 이런 내용이 방송될 줄 모르고 있다가 큰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연 거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아니 우리 딸이 지금 잘 보살피고 있는데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딸의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앞서 본 기자회견 영상 외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기자회견에서 백건우 씨는요, 이 보도를 통해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인 이 고통을 입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1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어서요, 윤정희 씨 동생들에게도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거짓 행동은 그만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놔뒀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신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프로그램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해당 프로그램도 발빠르게 자신들의 입장을 내놨는데요. 28일이었죠. 같은 날입니다. 방송에서는 이 성견 후견인 제도가 갖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적인 허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다뤘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방송 제목이 사라진 배우 성견 후견의 두 얼굴이에요. 이 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거듭 이 목 박으면서 백건우 씨 측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면 아주 성실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이게 윤정희 씨의 그 돌봄 문제를 두고 백건우 씨와 또 윤정희 씨 측 동생들 사이 이견이 있는 건데 이 가운데 또 새로운 주장이 제기가 됐어요? 새로운 주장이 제기가 됐고 그게 돈에 관한 거고 금액 액수가 또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다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란이 재점화가 된 건데 바로 21억 원이라는 돈이에요. 네. 이 돈에 대해서 백건우 씨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동생이 본인의 이 국내 연주료 가운데 21억 원을 무단 인출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또 횡령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한 방침 이런 의지를 좀 내비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할 의사를 밝혀서 아무래도 법적 소송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21억 원이 사라졌다 이런 거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백건우 씨 연주료라는 얘기죠? 21억 원이.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는 백건우 씨가 이제 한국에서 연주할 때도 네. 있잖아요. 그 한국 연주료 부분에 대해서 윤정희 씨의 첫째 동생한테 1980년부터 이제 관리를 맡겼다는 거예요. 백건우 씨의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2003년 이전은 모르고 이제 이 계좌 어떤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2003년부터만 봐도 금액이 21억 원이 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백건우 씨의 주장이고요. 백건우 씨의 주장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돈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반대해서 방치 논란을 제기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해서 윤정희 씨 동생 측의 의견은 어때요? 네,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윤정희 씨의 넷째 동생 측이 이 국내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일단 그런 큰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백건우 씨가 1년에 3-4번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유로화를 바꿔서 프랑스로 가져갔다고 한다라면서요. 백건우 씨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재산 문제를 자꾸 제기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연주료 21억 원이 무단 인출됐다라는 이 백건우 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백건우 씨의 연주료를 윤정희 씨의 첫째 동생이 관리했다는 건 이건 맞습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윤정희 씨의 이 넷째 동생의 말에 따르면요. 일단 그 첫째 동생분이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첫째 동생이 당시에는 한국에 없었고 95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온 이후에 첫째 동생이 연주료 관리를 맡은 게 2005년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건우 씨의 기억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는 누가 관리를 했냐? 어머니와 윤정희 씨가 관리를 했다라고 이 동생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백건우 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21억 원의 연주료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비밀번호를 바꿨고요. 그 이후에 이제 첫째 동생과 연락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그렇죠. 백건우 씨는 계좌 비밀번호 바꿔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연락을 끊었다라는 건데 동생 또 분들의 주장은 아니다. 연락을 끊은 당사자는 오히려 백건우 씨다. 이제 윤정희 씨 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정희 씨가 국내에 들어와서 그때도 이제 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상황이었고 동생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국내에 머무른 기간이 있어요. 네. 이때 동생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때 백건우 씨 남편 백건우 씨한테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윤정희 씨는 통화를 원했지만 그리고 후에도 이제 지금 이제 파리에서 또 이렇게 따님의 보호 아래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굉장히 이거 뭐 법원에 판단해서 아주
키 제한적으로 겨우 통화할 수 있었는데 아니 뭐 집 코드, 전화 코드까지 빼놓으라고 그래서 그마저도 차단이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 윤정희 씨 방치 의혹이 나온 이후에 대중이 더 놀랐던 것은 네. 이 부부가 그 굉장히 금슬이 좋기로 소문난 부부였기 때문에 더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1972년 독일에서 뮤지컬 보러 각자 갔다가 만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또 이제 뭐 그 뒤에 음식점에서 재회하고 이러면서 이게 4년 뒤에 결혼에 이르러요. 근데 결혼할 때도 정말 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와 한국의 정말 탑스타 배우의 결합, 뭐 세계의 커플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두 사람의 또 사는 모습이 공개가 됐었는데 세상에 백건우 씨가 윤정희 씨 머리를 40년 넘게 직접 깎아줘요. 윤정희 씨는 백건우 씨의 이 세계 해외 그 연주 스케줄을 또 매니저처럼 관리해요. 이런 모습을 인권 모습을 보여줬었고 심지어 두 분이 전화기 한 대를 가지고 생활했어요. 아니 부부라지만 전화기 한 대로 생활한다. 여기서 이제 얼마나 이 부부가 밀접하냐, 비밀이 없느냐, 인권 부분냐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다가 이런 논란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대중의 충격이 더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윤정희 씨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게 제 기억으로도 굉장히 오래전 일 같거든요. 네, 벌써 3년 전입니다. 윤정희 씨가 2018년 11월 영화평론가협회상 시상식에 선 게 마지막이었는데요. 이때 당시 공로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무대로 오르는 이 윤정희 씨가 부축을 받는 모습을 보여서 건강이 좋지 않구나라는 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계에서는 윤정희 씨가 10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를 증상을 보여왔다라는 게 아름아름 소문이 퍼져왔었는데요. 투병 사실은 지난 2019년도에 백건우 씨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알리게 됐어요. 그때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네. 이 공교롭게도 윤정희 씨 마지막 작품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환자 역할이었죠. 그렇죠. 이창동 감독의 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안타까움이 더하고 그렇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계 핫 뉴스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스타 줌인 시간입니다. 오늘 그 의상으로 봐서는 이거 뭐 동화이게요? 뭐요? 동화 속 왕자 같은데. 나름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시선을 확 사로잡을 동화 속 왕자님 분장을 해봤는데요. 왕자님은 아니고 왕자병 같은 느낌도 좀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제가 오늘 확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에 빵이야. 지금 총 맞았어요, 저 여기. 굉장히 기분 나쁜 총 맞으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근데 왕자님 분장인데 도대체 주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동화 속의 왕자님의 첫사랑 누굴까요? 저는 남편이 확실합니다. 남편. 남편이 확실합니다. 일단은 동화 속의 왕자님의 첫사랑 하면은 공주님이 되겠죠. 네. 이 왕자님과 공주님이 만나서 첫눈에 반했듯이 연예계에도 이렇게 첫눈에 반한 스타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이 죽일놈의 사랑, 첫사랑과 100년 가약 맺은 스타입니다. 네. 아니, 오늘 주제를. 아니, 첫사랑과 100년 가약을 맺은 스타.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이 앞에. 네. 이 죽일 이걸 왜 붙였는가? 난 이게 참 희한하네. 굉장히 안 좋은 것 달콤하기도 하고 같은데. 살벌하기도 하고 그래요? 달콤살벌한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 첫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그렇죠. 네, 물론 장애인 아나운서는 뭐 첫사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입니다. 네. 네. 저도 첫사랑입니다. 홍정선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좀 조숙해서 첫사랑이 초등학교 때여가지고 네. 첫사랑과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20대 쉽지 중반에 않죠. 사귀기 시작한 남자와 결혼했어요. 사실 그 첫사랑은 두근두근 가슴 터지는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사랑하고 결혼하면 가슴 터져 죽어요. 사랑은 사랑으로
영상으로 남겨둬야 네. 돼요. 아, 근데 그 정도로 이루기 어렵다는 첫사랑과 백년가약을 맺은 스타들이 연예계에는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장예인 MC처럼 이렇게 첫사랑과 결혼에 성공한 이 연예인들이 꽤 있는데요. 일단 꿈만 같은 일을 실현해낸 대표적인 스타가 있습니다. 태어난 후로 여자는 나에게 아내뿐이다 라고 외치는 분인데요. 바로 배우 김응수 씨입니다. 김응수 씨와 아내분은요, 결혼 승낙을 받은 이후에 동성동본임을 알게 됐다고 해요. 심지어 김응수 씨의 아버지가 광산 김씨 족보 편찬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동성동본은 안 된다라고 결사 반대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김응수 씨가 누굽니까? 이 첫사랑인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버텼고 결국 이 동성동본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첫사랑과 결혼한 순정파의 김웅수 씨인데 네. 그런데 특이한 점이 4년에 한 번씩 결혼기념일을 챙긴다고요. 맞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인데 바로 4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그 윤년에 있는 2월 29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매년 챙기지 않아서 좋을 걸까요? 김응수 씨가 이겁니다. 어른들이 현명하셨다. 너무 좋다. 그럼 그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결혼 기념일 얼마나 성대하게 챙길까요? 아이고, 그런데 해마다 챙기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깜빡한다 그래요. 그래도 다행히 현찰을 준비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설마 김응수 씨 늘 현찰 가지고 있다 오늘이 결혼기념일이 하면 꺼내주시는 건 아니죠? 예, 이건 제발 나이가 이렇게 갈수록 무슨 기념일에 뭐 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현찰을 제일 좋아. 제일 좋아하죠. 네. 받는 사람도 좋습니다. 차태현 씨도 있잖아요. 차태현 씨도 첫사랑과 네. 결혼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아마 제 나이 때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차태현 같은 네. 사람이랑 결혼할래 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해봤을 텐데요. 차태현 씨와 지금의 아내분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나서 결혼까지 골인을 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오면서 슬아의 자녀 3까지 두고 알콩달콩 연예계 뭐랄까요, 사랑꾼으로서 대표 사랑꾼으로서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첫사랑과 결혼한 쌍두마차 김웅수 씨 그리고 차태현 씨 이외에도 첫사랑과 결혼한 의외에 굉장히 순정파 스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주제가 요 앞에 것 때문에 좀 이게 뭔가 싶긴 하지만 네. 이 죽일 놈의 첫사랑과 백년 가약 맺은 스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자, 첫 번째 스타 눈코입 퀴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남자분입니다. 어려운데요. 자, 사진만 보고 좀 감이 오시나요? 그 눈매가 있네. 눈매 아시겠어요? 눈매가 아시겠어요? 있는데 저게 평범한 눈매가 아니야. 눈썹이 아주 짙네요. 평범한 눈매가 아니다만 체크를 하신 거죠? 누군지 아시는 건 아니고. 네. 제가 간단한 힌트를 드리면요. 이분 액션 배우계 대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힌트, 잘못 건드렸다가는 혼쭐 나는 연예계 대표 운동꾼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운동 능력을 갖춘 거고. 네. 그죠? 일단 눈매가 이분이 있다니까.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전문 분야가 바로 검도인데요. 여러 무술과 무서를 통합해서 만들어진 현대 창작 무술. 이야기 들으면 조금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해동검도의 보급에 힘을 쓰신 분들이 딱 나왔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최용임 씨 바로 아시는 그럼요. 거예요. 해동검도 하면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모르는 우리 예인 MC 같은 분들이 제가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설에 주목하면 항상 이름을 올렸던 분입니다. 근데 사실 전설의 주먹 이러면 30대 1로 싸워서 이겼다는 이동준 씨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동준 씨 네. 있죠. 이동준 씨 같은 경우에도 태권도 7단에 그렇죠.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3년 연속 미들급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하셨는데 이분은 태권도 쪽의 전설이시고 오늘은 검도 쪽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예인 MC 아시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빼고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정답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한일. 나한일 씨입니다. 네. 나한일 씨는 1980년대에는 정말 원래 무술 배우들은 멜로가 약하고 멜로 배우들은 무술이 약하고 이랬는데 네. 무술과 멜로가 다 가능한 배우 이래가지고 더 유명해지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요, 나한일 씨가 1980년대 강서구 씨와 함께 미남 스타로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데뷔가 1985년 M본부를 통해서 특채 탤런트로 데뷔를 하게 되고요. 1989년 드라마 무풍지대로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상대가 바로 연인 관계로 나왔던 배우 유혜영 씨였습니다. 두 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잘 사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9년 만인 1998년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년 뒤 2000년에 두 사람이 재결합을 했다라는 소식을 알리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결혼이 아니라 사실 연애 하나가도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두 분이 다시 만날 수 있던, 이 재결합할 수 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바로 두 사람 사이에 하나뿐인 딸이죠. 아니 9년을 살다가 헤어졌는데 2년 만에 재결합했다? 이건 자식일 수밖에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유혜영 씨가 이 이쁜 딸을 데리고 스키장을 갔대요. 그런데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와서 이렇게 스키를 즐기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우리 딸한테 이게 좀 아빠를 없는 그런 아이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하고 재결합의 방향으로 다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한일 씨랑 얘기가 잘 돼서 재결합을 하게 된 거죠. 재결합을 해서 근데 이렇게 쭉 해로를 한 게 아니고 또 헤어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어른들이 왜 내림버스 다시 타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시 재결합은 했는데 그대로 행복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나한일 씨한테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옵니다. 뭐냐 하면 2006년부터 불법 대출, 부동산 사기 투자 이런 것 때문에 복역을 좀 반복하게 돼요. 아이한테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재혼을 했는데, 재결합을 했는데, 아이한테 그렇게 좀 본이 될 아빠는 아니다. 엄마의 또 고심이 컸을 거예요. 네. 그래서 2015년 두 사람은 다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분과 두 번의 결혼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된 건데 궁금한 게 이 아내분이 나한일 씨의 첫사랑인 거예요? 아, 그건 또 아니었다고 합니다. 나한일 씨의 첫사랑은요, 이 아내분의 전에, 이 아내분보다 조금 더 전에 만났던 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두 분의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첫 번째 아내 만나기 전부터였다고 하면서 당시에 이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면서 만난 나한일 씨와 첫사랑분.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가 이런 쪽복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연예계 생활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됐다고 해요. 그럼 혹시 나한일 씨 첫사랑도 연예인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연예인이었어요. 그 탤런트 분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가슴 아픈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가슴 아픈 선택이 뭐냐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아이가 생겼는데 당시로서는 요즘하고 또 다르죠. 요즘은 혼전임신이 뭐 혼수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것도 두 분 다 여자분까지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스캠들이었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해요. 또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기에 이 나한일 씨의 첫사랑이 드라마에 캐스팅이 돼서 연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해요. 네, 그 첫사랑분이 배우고 연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누군지 좀 궁금한데요. 예명 정하연 씨를 쓰던 정은숙 씨인데 그때 당시에 뭐 조선왕조 500년, 수사반장 이런 데 출연했던 미모의 탤런트로 이 M본부 M채널 14기 공채 탤런트였습니다. 나한일 씨의 첫사랑 정은숙 씨. 그러니까 연예계로 보면은 선배였던 거죠. 나한일 씨보다 선배였고. 근데 그렇죠. 이게 더 유명한 게 2016년에 옥중 결혼식을 올려서 네. 그게 더 유명해졌는데. 근데 옥중 결혼식이라고 하면 나한일 씨 혹은 나한일 씨의 첫사랑이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짐작은 하시겠지만 그 이제 두 분 가운데 나한일 씨가 요때 당시에 그 이제 해외 뭐 건설 사업 한다면서 투자금 5억 원을 받아서 갚지 못했고 이 이제 빌려준 분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투자에 대한 사기를 당한 부분, 횡령 이런 쪽으로 해서 고소를 했고 실제로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받았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옥중 결혼식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첫사랑을 다시 만나서 옥중 결혼식을 올렸다. 그 두 분은 어떻게 다시 인연이 닿은 건가요? 네, 2016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한일 씨가 이제 수감 중일 때 지인을 통해서 자신의 첫사랑인 정은숙 씨를 수소문을 해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은숙 씨가 너무 짠한 마음에 교도소를 한번 찾아갔다고 해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됐고 이후부터 이 첫사랑인 정은숙 씨가
매일매일 편지를 써줬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편지를 쓰면서 두 사람의 이 사랑이 점점 크게 됐는데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요. 그해 2016년 4월에 옥중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네. 이후에 나한일 씨가 출소 후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요. 가까운 지인을 초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첫사랑과 40년 만에 다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 이혼의 그 도장 마침표를 찍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최근 이 보도에 따르면 나은일 씨와 아내분은 지난해 7월부터 별거를 하다가 10월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가 또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혼 사유가 나은일 씨의 빚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내분이 한 매체를 통해서요. 당신에게 빚 때문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피해가 갈 수가 있으니 이혼을 해달라고 하더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은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참 어렵게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또 네. 맺었는데 이런 사유로 또 이혼을 하려니까 마음이 참 아팠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김웅수 씨, 차태현 씨는 이 죽일 놈의 첫사랑이 아닌데 이 정은숙 씨한테는 나은일 씨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셈이에요. 왜냐하면 헤어졌을 때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주 극심하게 아파하셨다고 해요. 네. 당시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만나서 어머나 나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인연인가 보다. 그런 좋은 마음으로 옥중 결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이랬었는데 결국 돌아보면 그냥 첫사랑으로 간직했어야 될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럼 현재 두 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나은일 씨가 사실 이제 인도네시아의 작품으로 뭔가 복귀한다 그런 소식을 알렸었는데 코로나19로 촬영이 중단됐고 이거 뭐 세계 어디나 그 비슷한 상황이었죠. 아내분은 전통 찻집을 하신다고 제가 다른 분께 전해 들었어요. 아주 단아한 모습이시고 보기 좋아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스타 만나볼까요? 네, 이 죽일 놈의 첫사랑과 100년가량 맺은 스타 두 번째 스타 눈코입 퀴즈 이어갑니다. 자, 두 번째 스타고요. 이분 보자마자 어머, 알겠다.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좀 아니 알겠어요. 이거는 진짜 딱 보자마자 알겠다. 정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의 처음이지 않아요? 이렇게 모두가 그러네. 보자마자. 아니, 입까지 안 내려와도 눈에서 이미 딱 어떤 분이신지 아니 알 근데 것 제가 알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딱 보면 아는 네.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정말 99%가 재용림 씨가 안다면 99%가 알아보실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강 선생님 왜 거기 계세요? 아니 부분 모자이크 눈코입 퀴즈 같지가 않고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 같은 느낌이 맞아. 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 눈에 그만큼 오랫동안 이겁니다. 맞아,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나 혹시 모르는 1%의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K본부 공채 탤런트 2기 출신 여배우고요. 첫 번째 힌트는요. 여배우 최초의 금배지를 다룬 분이십니다. 국회의원 하셨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분이 1992년 총선 당시에 사실은 낙선을 했었어요. 근데 네. 그 당시에 전국구로 당선이 됐었던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제14대 대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하면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것이었죠. 네. 자, 두 번째 아실 힌트도 것 한번 같아요. 들어볼까요? 예. 네. 너무 이렇게 다 알아봐 주시니까 힌트가 무색하네요. 두 번째 힌트는요. 올해 81세가 된 이분. 주름 없는 탱탱한 피부로 유명한데요. 힌트가 바로 따귀 100번 때리기 피부 관리법입니다. 딱이 100번 때리기. 네. 그만큼 피부 관리도 철저히 하시는 분들. 네, 뭐 계속 얘기해봤자 뭐 다 아시니까 바로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네. 정답 바로 강부장. 강부자 씨. 강부자입니다. 네. 아니, 맞죠. 아니 근데 저도 놀랐어요. 그 정도로 우리한테 익숙한 배우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딱이 100번 때리기. 이거 맞아요? 비결이? 좀 오싹한 방법이죠. 따귀를 100번이나 때리다니. 그런데 40년 전부터 다른 비법 없이 정말 이걸로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피부 관리 다른 거 없다. 아침, 저녁으로 스킨 바르고 30번, 로션 바르고 30번. 크림 바르고 30번. 여기에 덤으로 한 10번 정도 더 쳐주면 100번이 되는데 40년 전부터 그렇게 했더니 얼굴이 처지지 않고 늘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오늘부터 이
이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방송 메이크업 지우자마자 저도 오늘 한 30번부터 먼저 쳐보겠습니다. 저도 100번 들어갑니다, 바로. 저도 오늘부터 100번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강부자 씨 40년 된 이 탱탱한 피부 비법만큼이나 오래 유지하고 계신 게 바로 이 결혼 생활이라고요. 요 정도 돼야 첫사랑과 결혼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부자 씨 22살에 만난 남편 이무건 씨, 이분도 배우 탤런트시죠? 네. 지금 54년을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50년이면 한다는 그 금혼식까지 하셨는데 와 정말 이럴 수 있는 거지 개인적으로 존경스럽습니다. 22 어린 나이에 만나서 금혼식까지 치르셨잖아요. 근데 금혼식을 치르게 된 게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이제 두 분의 금혼식은 전통 혼례로 180명의 축하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네. 이제 남자분들 이렇게 만나면 이러잖아. 너 다음 생에 태어나도 지금 현재 부인이랑 니네 부인이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이러는데 이무건 씨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강부자랑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시다가 지금 50년, 다시 50년에 또 결혼하면 그 50년 뒤 아마도 두 분이 이승을 떠나 저승에서도 부부시겠죠? 저승에 마치 이 정말 백년가역 하듯이 금혼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네, 다음 생에도 우리 같이 부부로 만나자. 말은 굉장히 로맨틱한데 사실 이건 상대방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강부자 씨 이 죽일 놈의 사랑하는 거 보니까 속삭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도 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딴 남자랑 살아볼까 했는데 나랑 산다니까 나도 살아주지 요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금혼식까지 또 하시게 된 건데 여기서 54년 차 이 부부의 끈끈한 정이 느껴집니다. 그야말로 두 분은 천생연분인 것 같은데 54년 전에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네, 1962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K본부 이 공채 탤런트 2기로 만났는데요. 강부자 씨가 이붕어 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이붕어 씨가 인물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끌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나보다 3살 위인데 해군 의장대 출신이라 그런지 몸도 반듯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강부자 씨가요. 이렇게 여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남성들한테 이렇게 대시를 많이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남성들에게 대시를 받는 인기인이었다고 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겠지만 1960년대 강부자 씨 최고의 미인형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갸름한 얼굴형의 인기가 있다면 그 당시는 동글동글한 이 얼굴형이 최고 미인형으로 꼽혔었고요. 그 당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부잣집 맏며느리 상이다. 네, 이러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네, 굉장히 대시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도대체 몇 명한테나 받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정말 많습니다. 대시한 남성의 수만 9명이에요. 당시에만. 그래요? 네. 강부자 씨가 한 방송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방송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을지로 중앙다방에서 오늘 집에 가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쫓아다니는 남성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해요. 물론 강부자 씨를 쫓아다니던 이 9명의 남성 중에 지금의 남편 이무건 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이 강부자 씨에게 결혼하자. 강부자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결혼을 결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러면 하는 이야기. 이무건 씨가 간택을 당한 거네요. 간택을 당한 거죠. 수많은 이 9대1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신랑이 된 건데 당시에 이제 이전에 강부자 씨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얘기했어요. 이무건 씨는 7남매의 맞이였다. 이거 밑에 동생 6이나 있고 이게 언뜻 들으면 좋은 조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한테 데려와서 보여줬더니 아이고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게 생겼다. 근데 기가 좀 못났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올케가 대신 코가 잘생겼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니 지금 얼마나 다 마음에 들면 겨우 귀, 네. 코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마음에 들면 다 예뻐 보이죠, 사실.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3살 연상 이무건 씨가 나이가 3살 많다고 했는데 한 드라마에서 강부자 씨와 이무건 씨가 엄마와 아들 역할로 출연을 했다고요. 오, 네. 네, 맞습니다. 1972년에 방송된 드라마였어요. 상록수였는데 네. 여기서 강부자 씨가 엄마,
이제 이무건 씨가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뭐 어떻게 돼요? 얘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이무건 씨는 남편은 강부자 씨한테 어머니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소리 듣고 나는 아이고 얘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강부자 씨가 씁쓸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뭐 꼭 이 모자지간 아니어도 이 남편하고는 같은 작품 안 한다. 결심을 하셨다네요. 1972년이면 강부자 씨도 32살 정도인데 네. 그때 이제 이 배역을 맡았단 말이에요. 캐스팅이 잘 된 건가? 지금 저에게 맡긴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올해 35이니까 약간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부자 씨가 이 22살에 데뷔를 했지만 첫 데뷔에 했을 때 이 맡은 역할이 40대 중반의 중매인 역할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 데뷔 시절부터 아주머니 그리고 엄마 역할을 도맡아 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강부자 씨가 아까 K본부 2기 탤런트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당시 K본부 1기 탤런트를 뽑은 지 3개월 만에 아주 급하게 2기를 뽑았는데요. 그 이유가 처음 뽑다 보니까 탤런트는 예뻐야지 하면서 1기 때 예쁜 아주 공주 같은 이 사람들을 많이 뽑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인, 상궁 나인, 엄마, 할머니 역할을 할 그런 배우가 역할들이 있어야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부자 씨가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마 역할을 빨리 맡았다고 하는데 참고로 이때 1기에 뽑혔었던 분들이 정혜선 씨, 김혜자 씨 등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처럼 역할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팬들의 사랑도 받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1977년에 탤런트 인기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 탤런트에서 당당히 1위를 거머쥐었고요. 그 당시에 인지도가 무려 72.4%. 야, 72.4%라고 하면 72%? 거의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기가 이어갑니다. 81년 또다시 인기 조사를 했을 때 변함없이 1등을 차지하게 되죠. 야. 네. 강부자 씨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시대에 텔레비전만 틀면 나오는 그런 배우였다는 네. 거. 그렇죠, 지금도 대세 배우들 보면 틀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 수입이 얼마나 수입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여자 탤런트 1위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979년 1년 동안 1,900만 원을 벌었고요. 83년 인기가 많으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네. 급점프합니다. 5,600만 원 정도의 출연료를 받으면서 수입이 가장 많은 배우로 등극을 하게 되죠. 아니 보면 한 4년 만에 수입이 거의 3배가 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인기 따라서 쭉쭉쭉. 쭉쭉. 대단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인기 있고 가정도 잘 꾸리고 그렇게 부부가 금슬 좋게 사셨어요.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도 싸우기 마련인데 글쎄 부부 생활에 위기는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강부자 씨가 맏며느리상이면서도 7남매 맏며느리인 거잖아요. 부부 생활 혹시 고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고부 갈등도 있고 시누이들하고 갈등이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무건 씨보다 강부자 씨를 훨씬 다 눈코입 빡 알아볼 만큼 인기 배우잖아요. 네. 일이 정말 많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무건 씨가 사실 좀 가정편이 이렇게 넉넉하진 않았는데 이 강부자 씨가 들어오면서 이 집안의 주요 수입원이 된 거죠. 시어머니가 이 부분을 딱 인정해 주신 거죠. 뭐냐? 7남매의 맏며느리인데도 제사를 챙기지 않았다고요. 늘 이 동생들한테 얘들아 너희 형수한테는 제사 맡길 생각도 마라. 너희 형수는 바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심지어 임종시에도 제사는 막내 아들 며느리가 지내라 이러고 가셨다는 아주 시어머니의 이 사랑 이 부분이 강부자 씨를 버티게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대단하시네요. 그 시대에. 시어머니는 맏며느리지만 바깥일하는 사람으로 딱 그냥. 네. 아니 이 54년을 부부 생활을 한 거잖아요. 네.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어머니 사랑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네. 부부관계도 있는데 뭐냐면 두 분 싸운다고 해도 절대 각방 쓰지 않고 본인도 친정 가지 않고 늘 한 방에서 바로
즉석에서 풀었다고 하네요. 근데 부부 사이라는 게 항상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뭔가 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강부자 씨가요, 남편의 외도 때문에 힘든 순간이 있었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는데요. 첫째가 태어나고 돌 되고 나서 남편이 나가서 사흘씩 안 들어와도 난 입 밖에도 안 냈다. 변명하면, 집에 와서 변명을 하면 난 모르는 척했다. 심지어요, 외도 상대인 여자가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해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대요.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다른 자식만 안 낳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담담히 말해서 듣는 사람들의 이 가슴을 더 울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 강부자 씨가 이 남편의 외도를 다 알면서도 받아준 이유는요, 오직 자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저 인내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이 54년 동안 가정을 지킨 비결에 대해서 자식 사랑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네, 뭐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건데 이렇게 힘든 일을 참아냈던 강부자 씨,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아니, 상상하기도 어려운 소문이 납니다. 연예계 마담 뚜다. 뭔가 그 이제 후배 여자 배우들, 탤런트들을 어떤 정재계 고위 인사들하고 만나게 해주고 뭔가 뭐 이렇게 거감비를 받았다 뭐 이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부자 씨는 심적인 고통을 겪었고요. 말도 안 된다. 거기다가 또 아니 뭐 회장, 재벌회장이 던진 재떨이에 맞아서 얼굴이 잘못됐다. 아니면 강부자 씨 얼굴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심적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당사자로서는 정말 많이 속상했겠네요. 네, 강부자 씨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이거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처음 들었을 때 웃었다, 화도 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요. 시끄럽게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니에요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있었는데 이게 뒤집어 엎어봤자 먼지밖에 더 나냐라고 굉장히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 사실무근인 소문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듯이 너무 아프고 너무 쓰라렸다라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죠. 네, 현재 강부자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12년간 무려 700회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친정엄마 2박 3일 11월 12일에 돌아옵니다. 딸은 윤유선 씨, 정아라 씨 두 분인데 친정엄마는 강부자 씨 한 분, 대체 불가합니다. 강부자 씨는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데뷔한 다음에 지금까지 텔레비전에 안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아니, 오죽하면 제가 딱 보고 알겠어요. 자, 다음 스타 보죠. 자, 다음 스타 역시 아마 한눈에 딱 보면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특징이 강하신 분인데요. 네. 윤코이 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 딱 알겠네. 아니 오늘 왜 이래? 딱 보니까 네, 알겠어. 그동안 많은 시청자분들, 우리 MC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좀 쉬운 이렇게 아우, 힌트를 이분도 좀 틀면 나오지. 준비를 맞아요. 네. 자, 예능에도 나오고. 많은 네. 분들이 알고 계시고 98% 정도가 딱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를 위해서 제가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일단 모두가 인정하는 모델계의 전설 같은 분입니다. 네, 정말 저 모델로도 그렇고 네. 배우로도 그렇고 아주 뭐 제대로 자리 잡았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분이시고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으니까 좀 더 확실한 나머지 2%가 100% 알 수 있는 그런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연예계의 최고 손맛 차준마입니다. 이제 뭐 다 알죠. 아니, 네. 저는 네. 요리를 그렇게 잘하시는 줄 글쎄 몰랐어요. 말이에요. 그렇죠, 깜짝 그렇죠. 놀랐어요. 네, 맞아요. 네. 정말 요리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또 굉장히 몸매관리도 잘하시는 네. 멋진 남자분 모두가 다 아시는 그분입니다. 정답 바로 배우 차승원 씨. 차승원 씨입니다. 예. 네. 뭐 보자마자 야. 알았죠. 네. 차승원 씨는 뭐 지금 뭐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오. 모델로 활동을 하고 그 시대에는 모델인데 배우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차승원 씨 같은 경우에 80년대 후반부터 모델 활동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자 모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견에 맞서서 황무지의 개척자처럼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죠. 그리고 1990년대에 드디어 모델계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모델 출신 배우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차승원 씨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우빈 씨가 향해 달려오고 있지만 아직은 차승원 씨가 1등이에요. 그리고 탑 모델로 끝난 게 아니라 영화계로 옮겨와요. 그래서 네. 2001년에서 2004년을 차승원 씨의 제1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때 그 시작은 신라의 달밤이었어요. 아. 네. 어머나 그 큰 키에 잘생긴 얼굴로
세상에 그 지질한 그 코믹 연기를 하는데 연기가 재밌어요. 그러면서 코미디 영화 뭐 제작된다 그러면 차승원 씨를 불렀죠. 야, 차승원 씨만의 연기가 있어요. 그리고 네. 이 독특한 대사의 매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차승원 씨가 출연하는 코미디 영화는 다 흥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잘생겼는데 그래서 웃기니까 더 네. 웃겨가 아니에요. 자칫하면은 안 웃겨. 오히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너무 잘해서 광복절 특사, 선생 김봉두, 귀신이 산다, 이장가 맞아요. 군수 네네. 뭐 하는 것마다 줄줄이 코미디 영화가 흥행을 했죠. 그중에서도 광복절 특사로는 흥행에다가 평단의 호평까지 거머쥐었으니 이때가 이제 2003년인데 이때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남자 연기상 말하자면 그 연기력도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광복절 특사 얼마 전에 봤거든요. 네. 지금 봐도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스크린에서 제1의 전성기를 맡게 된 차승원 씨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도였죠. 드라마 최고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말 그대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차승원 씨가 했던 대사가 모두 유행어가 될 정도로 매 회가 화제였어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서 화제의 그해 이슈 메이커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차승원 씨 역시 첫사랑과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군요. 1999년에 아내가 에세이집을 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18살이던 고등학생과 무도회장에서 만났다. 이 아내분 4살 연상이죠. 그리고 이 차승원 씨가 20살이 되던 해 1989년에 사랑이 이루어졌다, 결혼했다. 요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무도회장이 뭡니까? 무도회장이 그 나이트클럽인가? 그렇죠. 당시에 뭐 많았습니다. 1989년도 떠오릅니다. 많았어요. 네. 그런데 그 글을 살펴보면은 아내분이 좀 이 차승원 씨한테 첫눈에 반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20살이 넘은 분이니까 이게 자신의 마음이 정확히 판단이 섰겠죠. 그런데 이 차승원 씨한테는 요게 그냥 통하지 않고, 그때는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어머, 그런데 인연인가요? 두 사람이 재회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무도회장이 아니라 성당입니다. 이 아내분의 친구의 동생이 네. 그 세례를 영세를 받는다고 그래서 그 성당에 갔대요. 그런데 이 동생분이 남자친구랑 있는데 남자친구가 또 데려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차승원 씨. 어머, 인연이네. 인연이네. 네. 노사연 씨 노래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정말 운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당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이 아내분이요, 차승원 씨의 나이, 진짜 나이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 고등학생이었어? 라는 걸 알게 되고 너무 충격에 빠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차승원 씨 나이를 듣고, 그래, 내가 이 마음을 좀 접어야 되겠다. 이 만남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후에 우연히 한 번 더 반복된다고요. 그러면 인연이죠. 네. 성당에서 제외한 이 두 사람이 또 한 번 마주치게 되는데요. 바로 어디냐? 무도회장에서. 야, 이거 무도회장 좋았어. 이게 단골로 갔던 나이트클럽이 있었네. 그래서 이 약간 핫플레이스였나 봐요. 예전에 요 몰려다니는 데가 있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나 봐요. 거기가 어딘지 저도 너무 네. 궁금한데 이렇게 3번이 반복이 되니까 이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차승원 씨의 아내가 차승원 씨에게 그래, 번호 주자 이렇게 생각해서 번호를 주게 됐고요. 이렇게 사랑을 시작한 두 사람이 어린 나이에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재밌게 듣고 있지만 네. 그 여자는 대학생이고 대학생 그렇죠. 딸이 네.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고등학생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도 이게 사실은 좀 당황스러운데. 그렇죠. 이게 시대 배경이 30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야, 이 두 사람 저 신혼생활은 어땠어요? 연상연하 커플 그때 네. 흔하지 않았고 그래도 두 사람은 우리 사랑 하나면 돼.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하 단칸방을 얻어서 요때는 차승원 씨 지금 20살 된 거예요. 성인 된 뒤입니다. 네. 살림을 시작했는데 차승원 씨가 이 결혼하고서 정말 몇 달 만에 한 번 벌어온 돈이 이때가 이제 모델이 이제 시작했대요. 네. 뭐 9만여 원. 9만 원 좀 넘는 돈인데 아니 이걸로 생활이 됩니까? 몇 달을 9만 원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가스도 끊기고 그럼 이거 밥 해먹기 힘들다는 네. 얘기거든요. 뜨거운 물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때 저 이 대목 감동입니다. 차승원 씨가 이 고생하는 아내를 웃게 해주겠다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다고 그래요. 네.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뭐랄까 영화 같은 러브 스토리인데 그런데 이 차승원 씨가 남다른 아내 사랑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이런 얘기 있어요? 네,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지난 2014년이었습니다. 차승원 씨 가족에게 정말 잊지 못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아픈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일남 일녀를 키우고 있던 이 차승원 씨 가족에게 그리고 특히 차승원 씨에게 이 아들의 친부 소송이 시작이 된 겁니다. 친부 소송이면은 차승원 씨의 아들이 친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사실 이제 차승원 씨의 그 아드님 찬호아 씨가 친자가 아니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네. 있고. 근데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럼 뭐 저렇게 잘생기고 잘 나가는 모델 배우가 20살 되자마자 뭐 애를 낳은 거야? 막 이런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어머나 사진 한 장을 차승원 씨가 공개하는데 너무 닮았어요? 하다 보니까 에이 아니네. 친아들이네. 누가 봐도 친아들이야.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비밀, 차승원 씨가 지켜주고 싶었던 비밀이 2014년 이 이제 친부의 명예훼손 소송으로 인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들 찬호하고는 이 친부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들인 찬호아 씨 역시 나의 아빠는 차승원이다라고 26년 동안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도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차승원 씨가 사실은 이 소송만큼은 정말 막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찬호아 씨의 이 친부가 고소장을 제출을 하면서 1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차승원 씨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게 뭐 밖에 알려주고 아들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막 밖에 알려지는 것보다는 그냥 1억 원을 주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장인어른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그냥 1억 주고 말래요. 조용히 끝내고 싶어요. 라고 아주 절절한 부성애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결국 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이 뭐랄까요. 좀 마음의 고생을 꽤 많이 한 사건으로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근데 친부라는 분은 무슨 근거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약간 고개가 갸웃하기는 하는데요. 친부가 명예훼손이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차승원을 만나서 20살이 되던 1989년도에 결혼을 하고 찬호아를 낳았다. 이 부분이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일단 친부처럼 차승원이 보이게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내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차승원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1992년도에 내가 결혼을 했고 이 노아 같은 경우는 아내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다.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노아를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노아는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내 아들이다. 정말 내 아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결국 소송을 건 친부가 취하를 했어요. 네. 명예훼손이라면 사실 이게 허위 사실이냐, 사실 적시냐, 그리고 이게 무엇을 명예훼손을 했냐, 굉장히 좀 정확한 사실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었고 오히려 차승원 씨의 고백으로요, 이 여론이 정말 옹호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목적과 다르게 되니까 아무래도 얻을 게 전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도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스타 보죠. 자, 마지막 스타 눈코입 퀴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타. 이번에 좀 아실 수 네,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여배우군요. 네. 요 여배우야. 반응은 이제 모른다는 얘기죠. 눈코입 퀴즈는 특징을 보니까 네. 보자마자 알지 않는 이상 모르는 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미인이다. 참 희한한 건 누군지 알고 나면 또 보여요. 자,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배우 유호정 씨의 희망 안사돈입니다. 그러니까 안 싸도. 네. 유호정 씨가 마음으로 이분을 사돈으로 점찍었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유호정 씨, 이재룡 씨와 결혼을 해서 27년째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그 두 분 사이에 딸이 있는데요. 이 딸의 시어머니로 이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고. 네.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성격이 원체 이제 쿨하고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한테 딸을 맡기면 굉장히 행복하게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가까워야 되거든요. 네. 유호정 씨와 뭔가 가까운 분이라는 게 이제 네. 첫 번째 힌트고. 그렇죠. 두 번째 힌트 주시죠.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 벌써 정말 딱 눈에 띄는데 잘 눈여겨보시면서 이야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안양예고 출신이고요. 책받침 여신이었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받침 가지고 있었고요. 안양예고? 네. 그래요? 나이대를 좀 대충 짐작을 해보면 이분의 동기가
김민종 씨, 네. 남희석 씨입니다. 이분 고등학교 시절 뭐 지금 여전히 굉장히 미인이시거든요. 정말 동네를 휩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을 정도로 미모가 빼어나신 분이었고요. 심지어는 굴욕이 없어요. 보통 졸업사진은 굴욕이 좀 있거든요. 굴욕 없는 졸업사진, 레전드로 불리고 있는 분입니다. 안양예고 출신이면 이상하 씨가 있고 네, 몇몇 그다음에 분 있거든요. 오연수 씨가 있고 이런데 계보를 푸시는데요. 여기서 유호정 씨하고 사돈까지 갈 정도로 네, 친하다. 네. 친하다 하면 그러면은 저는 저 아들이 있어야 되네요. 아들도 있죠. 네. 아들 둘인가 있죠. 오. 아,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눈코입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이상한 씨는 딸만이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럼 저는 오연수 씨한테 한 표. 오연수 씨한테 네, 드리고요. 네. 또 혹시 또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없습니다. 아니, 수리가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자신 있게 우리 재용 MC님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외쳐보시죠. 정답이 맞을지. 오연수 씨가 봐. 오연수 오. 정답입니다. 네. 이거 보고 나니까 어떻게 얼굴이 좀 착 보이죠? 그러네요. 네, 눈매. 보이잖아요. 네네. 오, 근데 진짜 여배우들은 다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 아, 그렇죠. 오늘도 입꼬리를 그러니까 아니 올려봅니다. 어쩜 이렇게 다 올라가 있어? 아니, 그리고 나이를 혼자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예쁘시네요. 그렇죠. 근데 오연수 씨 하면은 손지창 씨와 그렇죠. 연예계 인고 부부잖아요. 그렇죠. 손지창 씨와 연애를 6년 한 뒤에 결혼해서 24년 차진 부부. 그러니까 30년 동안 부부 생활, 연애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아, 첫사랑이시네. 그 두 사람이 30년. 그 어떻게 처음 만난 거죠, 두 분? 또 요 정도 돼야 첫사랑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손지창 씨가 한 학년 선배인데. 아, 그래요? 네네, 여의도에 있는 그 학교들. 아. 그 이웃도, 집도 가까워서 이웃 주민이었다고 하는데, 오연수 씨가 회상합니다. 딱 교실을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선도 보여가지고 딱 후배들. 선도부. 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어머, 너무 잘생겼더라. 네. 지금보다 100배 잘생겼다. 근데 오연수 씨가 그때 반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잘생겼네? 요 정도로 생각했다. 네. 아니 지금도 귀공자 스타일 외모인데 100배나 더 잘생겼으면 사실 뭐 어느 정도예요? 예인 MC 같은 경우에는 손지창 씨의 어떤 그 레전드 시절을 못 봐서 그런데 그쵸. 굉장히 잘생겼었거든요. 심지어 어렸을 때 학창 시절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제가 졸업사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궁금해요.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졸업사진이? 보시죠. 네. 야, 어머. 자, 어머. 사실 지금은 좀 살이 좀 찢어서 그런데 이 고등학교 졸업사진. 아, 정말 레전드급으로. 샤프네, 샤프. 예. 뭐 원빈 씨도 좀 떠올라요. 원빈 씨. 네. 고등학교 졸업사진 지금 보니까. 봐도 예. 너무 잘생기셨다. 그러게요. 너무 잘생기셨죠. 근데 지금이 더 후덕해 보이긴 해. 저 때는 좀 날카로웠겠죠. 그렇죠. 이게 선도부가 딱 맞아. 어떻게 인연이 닿은 거예요? 저 때는 인연이 닿은 것 같지는 않고. 네,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이 된 게 오연수 씨가 연예계 데뷔 이후라고 네. 합니다. 오연수 씨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CF 때 오연수 씨가 메인 모델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 건이 있었대요. 근데 이때 손지창 씨가 엑스트라로 같이 CF를 찍게 됐는데요. 손지창 씨가 먼저 와서 이렇게 아는 척을 막 하더래요. 그렇게 친구처럼 연인처럼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1992년도에 한 모임에서 만나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됐고 이후 무려 6년 동안이나 비밀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때 오연수 씨의 나이가 22살이고요. 손지창 씨의 나이가 23살. 아. 흑할 때죠. 22살이면은 그 오연수 씨에게는 손지창 씨가 첫사랑이 맞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두 사람이 공개 연애를 하지 못하고 비밀 연애인데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연애 들켰다? 그럼 네. 결혼해라?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 그래서 두 사람이 세상에 택한 장소는 집이었고 국내에서는 단 한 번도 집밖 데이트를 하지 않을 만큼 철저히 비밀 연애를 했다 그래요. 네. 그럼 여행은 어떻게 다녔을까요? 자, 여행. 오연수 씨 엄마와 셋이 갔다 그래요. 그것도 국내가 아닌 일본. 근데 가서도 이 침대 2개 있는 큰 방을 얻어서 네. 그래도 어머님이 다행히 혼자 주무시고 이 오연수 씨, 손지창 씨가 한 침대 쓰고 알콩달콩 여행 갔다 왔다고 하네요. 이거는 뭐 데이트가 아니라 007 첩보작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런 두 사람이 한 드라마에 또 부부로 출연한 적이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1993년에 방영됐던 일요일은 참으세요. 제가 백일섭 씨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두 사람이 너무 잘 어울리더래요. 그래서 손지창 씨한테 지창아 너 연수 놓치면 후회한다. 이 얘기를 막 했다고 하는데
했는데 손지창 씨 사실은 저희 지금 사귀고 있어요. 말하지 못해서 선배님을 꼭 속이는 것 같아서 난감했다고 하네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인기가 절정일 때 결혼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연수 씨는 일단 내 첫 남자친구고 난 그때는 뭐 사귀면 결혼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오연수 씨가 계속해서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 연애를 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이 선이 들어오고 있었대요. 남자친구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연수 씨 어머니가 손지창 씨에게 연수가 계속 선이 들어온다. 근데 이거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 마땅한 이 핑계가 없다. 다들 남자친구 없다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던지신 거죠. 그랬더니 이 손지창 씨가 내가 과연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연수보다라고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하거든요. 네. 고민 왜 합니까? 이 말 저 좀 오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고백을 했는데요. 마침 손지창 씨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기자가 연락을 해서 두 사람의 이 열의 사실을 쓰고 싶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게 도화선이 딱 돼서 그냥 내가 발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다음날 바로 열었다고 하거든요. 두 분은 진짜 인고 부부라 느끼는 게 저의 기억엔 없어요. 한 번도 부부 관계로 뭐 구설에 오르고 이런 적이 없지 않아요? 전혀 없습니다. 결혼 24년 만날 때부터 6년 뭐 어떠한 일로도 뭐 언론에 보도되거나 대중의 입방아에 오른 적이 없는데 오연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늘 가지고 또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비결인 것 같다. 사실 둘 다 말수가 적어서 아마 같은 일을 하지 않았으면 대화도 없었을 텐데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상대 입장을 헤아려 주는 것 같다라고 행복의 비결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저도 지금 생각이 잠시 빠졌던 게 이 정도 부부면은 사실 부부들은 대부분 아무리 사랑해도 부부싸움 조금씩 하거든요. 그렇죠. 부부싸움을 안 하는 어떤 비법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잠시 좀 빠져봤어요. 두 분도 물론 부부싸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원인이 술이라고 해요. 손지창 씨가 술을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애주가. 왜냐하면 김민종 씨하고 친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반대라고 합니다. 오연수 씨가 네. 조금 좋아하고 그래요? 손지창 씨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 초에 술 마시는 문제로 많이 싸웠다고 해요. 손지창 씨는요. 근데 술자리 자체는 즐기는데 오연수 씨가 술 좋아하는 건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 반전인데요. 근데 부부싸움은 또 칼로 물베기잖아요. 근데 또 특이점이 부부싸움 하면 오연수 씨가 진대요. 맞아요. 오연수 씨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연수 씨 성격이 되게 좀 장군감이다. 장군이다라는 얘기를 사실 굉장히 연예계에서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 일을 좀 많이 까먹고 난 지금이 더 중요해.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손지창 씨는 그냥 예전 일을 좀 세심하게 기억을 잘하는 스타일. 그리고 둘이서 싸우면 오연수 씨가 그래 미안해 이렇게 하면 손지창 씨가 너 예전에도 그랬잖아. 너 몇 년 전에도 그랬잖아. 한달질로 그랬잖아. 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싸움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연수 씨가 기억 못하는 사람이 지는 거죠 뭐. 여느 집안하고는 좀 반대네. 대부분 남편들이 됐어 알았어. 맞아. 네, 이러는데. 네, 와이프가 따지고. 그러면 와이프가 근데 뭘 알았다는 거야? 너무 실감나네요. 너무 실감납니다. 근데 정말 손지창 씨가 이렇게 막 조목조목 따진다 이런 얘기 하긴 했는데 아내 사랑이 대단한 게 통큰 외조를 보여줬던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이 손지창 씨가 좀 조잔하다 이렇게 보지 않고 굉장히 섬세하고 아내 사랑이 지극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겁니다. 손지창 씨는 어렸을 때 집에 돌아오면 이제 어머니랑 살 때 어머니 일하러 가시고 집 목걸이에 있는 열쇠로 집 열고 들어갔어야 되는 그때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게 마음이 안 좋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첫째 육아는 오연수 씨가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둘째를 낳고 나서는 오연수 씨가 나 아니야 이젠 좀 활동하고 싶어 얘기를 한 거죠. 이때 손지창 씨 아이들만 또 집에 둘 수 없다 해서 그래 그럼 일해 이러고 본인이 전업주부가 돼서 애들도 보살피고 집안 살림도 한 거예요. 그럼 보통 남자들 이러실 수 있잖아요. 나 이러다가 사회 경력 단절되면 맞아. 어떡하지? 네. 배우 다시 누가 안 불러주면 어떡하지? 손지창 씨는 자신 있었다 그래요. 나는 지금은 이 집안일 하지만 나중에 얼마든지 또 다 잘 될 거야. 또 다른 일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게 또 진짜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오연수 씨가 미국으로 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정말 제2의 전성기라고 해야 할 정도로 드라마를 통해서
한창 다시 인기를 얻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오연수 씨가 미국행을 택한 이유 다름 아니라 이 두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무엇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게 뇌리에 박혔다고 고백을 했었던 바 있는 오연수 씨. 아이들이 엄마가 필요한 사춘기 나이가 됐을 때 다 내려놓고 이 미국에 가자고 생각했다라면서 자신만의 이 교육관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제가 꿀 정보를 하나 좀 드리면요. 이 오연수 씨와 손지창 씨 부부의 이 두 아들이 교육을 위해서 떠난 곳이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어바인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많이 가더라고요. 네, 어바인 같은 경우에 CNN에서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고요. 네. 일명 미국의 파라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 교육열이 당연히 굉장히 높겠죠. 네. 일단 중간 주택 가격부터 좀 알아보면 가격이 53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억 정도가 되고요. 네. 교육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비는 한 해에 3,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아, 네. 어바인의 주택 가격이 6억. 네. 6억이에요? 아, 여기 조금 작은 거고, 그 김태희 씨랑 B 씨가 구입한 뭐 집 가격만 해도 한 예. 24억 뭐 이 맞아요.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어디나 작은 집도 있고. 네, 서울도 24억이 뭐 우리 강남 가격이 까이고. 근데 저 교육비도 이제 많고 굉장히 물가가 또 높다고 네, 제가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햇볕은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앞서 유호정 씨가 사돈 갖고 싶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이유가 두 아들이 정말 잘 자랐대요. 네, 맞아요. 자, 큰아들이 일단 미술을 잘합니다. 2017년 세계 미술대회에서 1위를 해서 체프만 그 대학에서 상을 받았고요. 아이고, 둘째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또 UC 어바인 들어갔다고 하고 아주 뭐 형제들을 잘 키운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저는 저 손지창 오연수 씨 부부 얘기하면 네. 라스베가스 잭팟을. 그렇죠. 예, 이야. 이거 우리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쌀쌀한 날씨는 아니라고 그러죠? 네, 저는 어제보다 좀 아. 날이 풀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침까지 비가 온다고 전해드렸는데 뭐 빗방울 정도니까 크게 외출하시는 데는 무리 없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